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4단원 생식과 발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우리 몸과도 관련이 있고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수정하고 자손을 번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도 그렇겠지만 동물과 식물도 새로운 생명은 언제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비록 딱딱하고 어렵겠지만 이번 단원을 배우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4단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식의 의미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서도 등장했듯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생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기 자식을 낳듯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는 것을 바로 생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식은 성의 구분이 있는 유성생식과 성의 구분이 없는 무성생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수가 구분이 있는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는 유성생식을 하는 것이고 곰팡이나 세균같이 암수 구분이 없는 것은 바로 무성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성생식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성생식은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지 않고 자손을 만드는 방법을 바로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무성생식이 일어나는 동물의 경우에는 수컷이 정자, 암컷이 난자를 만드는 것처럼 생식세포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몸의 일부가 변형이 되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을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성생식의 종류에는 출합법, 분열법, 포자법, 영양생식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효모나 히드라와 같은 생물의 생식 방법이 바로 출합법인데 이 출합법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몸의 일부가 혹처럼 튀어나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떨어져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출합법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돌기가 튀어나와서 이게 자라면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출합법입니다. 다음은 분열법입니다. 분열법은 개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분열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모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뚝 하고 나누어져서 자손 2마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열법입니다. 분열법으로 번식하는 생물 같은 경우는 아메바나 세균, 집신벌레 등이 이런 방식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포자법입니다. 우리가 버섯, 곰팡이, 이끼 이런 아이들은 포자를 만들어서 뿌렸다가 온도나 습도, 환경 등이 딱 알맞게 되면 싹이 트면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포자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욕실의 곰팡이, 음식물에 생긴 곰팡이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생긴 곰팡이나 음식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져와서 과학 시간 외에 쉬는 시간도 괜찮아요. 가서 관찰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고사리 잎의 뒷면인데 우리가 먹는 고사리 역시 포자법으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주머니에 포자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무성생식의 한 종류인 영양생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생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먹는 감자가 줄기인 것은 알고 있어요. 고구마는 뿌리고. 그래서 이런 감자를 삶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삶으면 당연히 죽었으니까 싹이 안 나겠죠. 삶지 않은 상태로 잘라서 땅속에 심으면 그 심은 감자에서 뿌리, 줄기, 잎이 생겨나면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식물 중에 꽃이 아닌 뿌리나 줄기, 아까 말했듯이 감자를 그대로 땅에 묻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번식을 하게 하는 것을 영양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생식을 한번 읽어보면 꽃이 피는 식물 중에 일부의 생식 방법으로 꽃이 아닌 뿌리, 줄기, 잎을 이용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영양생식입니다. 딸기도 마찬가지로 딸기의 줄기를 뚝 이렇게 꺾어서 이걸 땅속에 묻게 되면
이 줄기에서 다시 뿌리, 줄기, 잎이 나오면서 새로운 딸기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다 영양생식이에요. 그러니까 개나리나 뭐 선인장, 잔디 같은 식물도 이 좋은 품종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영양생식입니다. 자, 다음은 유성생식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생물들은 암수가 따로 있죠. 이러한 암수는 각각 생식세포를 만든 뒤에 짝짓기를 통해서 자손을 남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생식을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자, 유성생식은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자손을 만드는 방법이 유성생식입니다. 자, 우선 식물의 경우에는 암술과 수술에 난세포와 꽃가루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결합해서 자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들이 나비나 벌 등이 있었죠. 자, 한편 동물은 생식기관으로 정소랑 난소를 갖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소랑 난소에서 정자랑 난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만들어진 정자랑 난자가 만들어지면서 요것들이 결합을 해서 자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수정란이 되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새로운 개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암수 구별이 일어나는 유성생식도 배웠고 무성생식도 배워보았는데 이 두 생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식세포의 결합 여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결합하지도 않겠죠. 반면에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난자, 정자가 결합해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니까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 형질의 다양성의 경우는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모체에서 혹이 튀어나오거나 자기 모체를 뚝 잘라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머니와 똑같은 자손이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형질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형이나 누나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환경 변화의 적응력을 살펴보면 무성생식은 같은 아이들만 계속 나오니까 환경이 변하면 다 같이 죽어버리겠지. 하지만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형질이 다양하니까 환경 변화의 적응력 역시 높겠죠. 이 친구는 감기 바이러스에 잘 안 걸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감기로 인류가 멸망할 때 이 친구는 살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 변화의 적응력이 유성생식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생식 속도는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무성생식이 더 빠르겠죠.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뚝뚝뚝뚝 나눠가지고 막 번식하면 되니까 우리가 곰팡이를 봐도 금방 확 번져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무성생식이 생식 속도가 더 빠르고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암수가 만나서 생식세포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결합시키는 과정까지 필요하니까 유성생식이 더 느려지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교재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43페이지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성생식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관계 있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시오. 자, 1번 분열법은 어떤 거예요? 몸이 둘로 나누어져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이 분열법이죠. 자, 두 번째 출합법은 몸의 일부가 혹처럼 자라다가 떨어지는 것이 출합법이죠. 세 번째 포자법은 포자가 자라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영양생식은 식물의 영양기관이 영양기관으로 번식하는 것이 영양생식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성생식에 해당하는 설명은 유, 무성생식에 해당하는 설명은 무라고 쓰시오. 첫 번째, 모체와 자손의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무성생식이죠. 두 번째,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난다. 유성생식. 세 번째,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자손을 만든다. 유성생식. 네 번째, 번식 방법이 간단하여 번식 속도가 빠른 것은 무성생식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4단원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전자를 전달해주는 염색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